저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한국 조선업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죠. 바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9년이라는 정말 길고 어두운 적자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시장이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뜨거운 관심과 또 주가 상승이 과연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서막을 알리는 거인의 화려한 귀환일까? 아니면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는 이 거대한 재무 리스크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걸지도 모르는 일종의 신기루일까? 이 부분입니다. 저는 명백히 전자의 입장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그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는 무기, 그리고 아주 든든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명확한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고요. 체질 개선을 통한 완전한 부활의 시작이라는 거죠. 저는 그 화려한 부활 서사, 그 이면에 감춰진 위험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높은 부채 비율과 또 과열된 시장 지표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죠. 삼성중공업의 현재 상황은 구조적 개선,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숫자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3년에 9년 만에 연간 흑자 전환, 이게 시작에 불과했고요. 2025년 3분기에는 시장의 예상을 정말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매출 2조 6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2,381억 원입니다. 이건 과거의 그 저가 수주라는 아픈 상처가 아물고 LNG선이나 FLNG 같은 고수익 프로젝트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 FLNG 분야가 핵심인데요. FLNG는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LNG 공장입니다.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해서 바로 액화시키고 저장까지 하는 정말 초고난도 기술의 집약체죠. 사실상 조선업 기술의 에베레스트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에서 발주된 10번의 등반 기회 중에 5번을 성공시킨 겁니다. 이건 단순히 1등이라는 걸 넘어서 아예 다른 차원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막대한 수주 잔고입니다. 현재 132척, 약 28.2억 달러 규모의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간 공장을 계속 돌려도 될 만큼의 양이죠. 여기에 국제회사기구 IMO의 강력한 환경 규제는 낡은 배들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하는 아주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이건 삼성중공업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낙관론은 삼성중공업이 짊어진 몇 가지 구조적인 위험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여전히 불안한 재무 건전성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300%를 넘었고 2025년 6월 기준 부채 총액은 무려 2조 7,300억 원에 달해요. 손에 쥔 현금은 약 7,300억 원 수준인데 단기 부채를 막기에도 좀 빠듯한 상황이죠. 이건 매년 막대한 이자 비용을 유발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현재 주가가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최대 90배에 달하는데요. 이건 지금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90배나 비싸다는 뜻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역시 5.4배로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 5배 이상 높게 평가받고 있죠. 특히 RSI 상대 강도 지수가 99%에 도달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주식을 사려고 몰려들어서 더 이상 살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이걸 의미해요. 기술적으로는 이런 과열이 식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등이죠. 셋째, 경쟁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조선업체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어요. 가격 경쟁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독주하던 고부가 가치 선박시장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신규 수주액은 전년 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수주 계약 시에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기 위해 전액 환해지를 하는 정책 때문에 최근처럼 원달러 환율이 올라도 경쟁사만큼 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제는 이른바 헤비테일 방식이에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적게 받고 선박을 거의 다 만들어서 인도하는 마지막 시점에 잔금 대부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구조죠. 이건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믿음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몇 년간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배를 인도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야 거액이 들어오죠. 지금 삼성중공업의 재무제표는 바로 그 시험의 기간 막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9년 만에 흑자 전환은 이 시험이 거의 끝나고 본격적인 수학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탄이고요.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모채 발행에 나서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성공적으로 모은 것도 시장이 이 시험의 끝을 믿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흑자 전환의 의미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 대단한 성과죠. 다만 저는 그 빛에 가려진 부채라는 그림자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헤비테일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7조 원이라는 절대적인 부채 규모는 이자 비용만으로도 회사의 체력을 계속 갉아먹는 요인입니다. 미래에 들어올 돈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부담을 버티는 구조인데 만약 예상치 못한 변수,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글로벌 경기가 다시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회사가 지쳐버릴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말씀도 어쩌면 조선업 전체에 불어오는 훈풍이라는 외부 요인에 기댄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체력이 정말 강해졌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FLNG가 모든 의구심을 잠재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 FLNG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바다 위를 움직이는 에너지 플랜트입니다.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서 중국 업체들은 아직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시장이거든요. 삼성중공업이 구축한 이 독점적 지위는 모방 불가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델핀 FLNG 프로젝트처럼 조 단위의 추가 대형 수주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면 여기서 나오는 압도적인 현금 흐름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도 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예정된 미래에 가깝습니다. 특정 사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FLNG가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 하나가 고객사의 사정이나 국제 에너지 정책 변화로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취소된다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지금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막대한 이익이 걸린 시장에 경쟁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유럽, 일본은 물론이고 결국 중국 업체들도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고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사활을 걸 겁니다. 현재 독점적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판단일 수 있어요. 그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현재 주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것 같군요. PER 90배, PBR 5배가 버블의 징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는 오랜 불황의 터널을 막 벗어나서 폭발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한 기업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시장은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의 이익과 성장성을 보고 가격을 매기는 거죠. 조선업 슈퍼사이클,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그리고 FLNG 독점이라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합리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흑자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서 이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겁니다. 지금의 주가는 미래 가치를 정당하게 선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저는 그 주장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전부 다 끌어와서 가격에 녹여냈다고 생각해요. 이건 합리적 기대라기보다는 희망 회로에 가깝습니다. RSI 99%라는 기술적 지표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가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극단적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중국과의 경쟁 심화,
예측 불가능한 원자재 가격 변동,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잠재된 악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기대감만으로 이 모든 리스크를 덮기에는 현재 주가가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높이 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FLNG 외의 신사업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베팅이 아니라 FLNG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스타트업 아모지와 손잡고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을 확보한 것이나 자체 개발한 자율운항 솔루션 SAS를 상용화한 것, AI 기반의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하는 것 모두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형입니다. 특히 IMO의 환경 규제는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친환경 선박 기술을 미리 확보해둔 삼성중공업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 열리는 셈이죠. 말씀하신 신사업들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실효성 그리고 비용입니다.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완전 자율운행 같은 기술들이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서 실제 배에 적용되고 또 의미 있는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실적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LNG선과 컨테이너선 건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봐야죠. 지금의 재무 상태로 과연 암모니아, 자율운항, 스마트 조선소까지 이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 이길 체력이 정말 있다고 보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안 그래도 부족한 회사의 자원을 갉아먹는 밑빠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9년이라는 긴 침체를 깨고 기록적인 실적과 수주를 바탕으로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특히 기술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FLNG 시장에서의 독점적 주의와 친환경 기술 리더십은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강력하고 확실한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무적 부담은 헤비테일 구조상 수학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저는 그 화려한 실적 개선 이면에 2.7조 원이 넘는 부채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RSI 99%가 보여주는 과열된 시장 분위기와 거세지는 중국의 추격을 고려할 때 지금은 장밋빛 전망에 취해 있기보다 잠재된 리스크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중공업의 미래를 두고 거인의 화려한 귀환을 알리는 긍정적 신호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재무적 부담, 그리고 치열한 시장 경쟁이라는 현실적 과제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상반된 시각 속에서 어느 쪽의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갖는지, 이 거인의 미래가 과연 어디로 향할지 판단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자료가 그 판단의 깊이를 더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